진보와 보수. MB 정권이 들어선 후로 보수니 진보니 소통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이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지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때에도 거기서 낙오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처음부터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하는 편가르기와 아울러 무슨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서로 죽이듯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 사회의 대화나 토론의 수준은 갈 길이 멀고 그래서 향후에도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이상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헌정사 초유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탄생한 지난 10년간의 정부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쌓인 한이 무지하게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친북 정권이니 좌파 정부니 하면서 매도하고 업적 깎아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10년 세월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속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봅시다. 과연 그 10년 동안 이익을 본 게 누구입니까? 고금리 시대의 이대로를 외치면서 무너져 내린 부동산 헐값에 주워 담고 그 후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앉아서 불로소득을 챙겼던 집단들이 누굴 원망하고 누구를 욕한다는 건지 참으로 우습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논할 때 우선 먼저 시각을 객관화시켜서 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시각에 초점을 맞춰야지 한국이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의 현실에서 바라본다면 그건 내부적으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매우 편협한 시각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념의 스펙트럼을 펼쳐본다면 왼쪽부터 극자와 진보, 중도와 보수, 그리고 수구라고 불리는 극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이슈화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극자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고 중도를 논외로 한다면 진보와 보수, 그리고 극우 수구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계 지성사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보수인데 왜 유달리 한국에서만은 그들이 진보로 분리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회의 체제 특수성 때문인데 중도를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수구의 중간을 기준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 오른쪽의 자신들은 보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가 되는 서구.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코미디 같은 현상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좌우에 하나씩 있어야 할 눈이 왼쪽 눈이 오른쪽 눈자리에 있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귀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꼴이니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진보의 좌파의 시뻘건 불구덩이 빨갱이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보수도 그 사상적 편향과 지향점에 따른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먼저 사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유지하는 합리적 보수가 있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무시한 채 오로지 기득권에만 목을 매고 그러면서도 가증스러운 논리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사악한 수구 세력과 마지막으로 민족, 배반 세력의 쓰레기 잔재들로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진보와 보수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나라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친일의 잔재들로 아예 정치의 마당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같은 곳도 친일 잔재나 혹은 수구 세력으로 분류되어야 할 부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자기 역할 다하고 뇌물 드시지 않고 자식들 병역비리 없고 그러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착실하게 내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정권을 좌파로 분류하느라 혈안이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지난 10년이 보수 정권이었고 지금의 정권은 극우 정부 그리고 그 이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박정희와 이승만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박정희가 비록 조국 근대화와 아울러 말년에 미국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다지만 그 역시 친일의 꼬리표를 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승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골수 친미 정부인 셈입니다. 극우 수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조갑제의 주장에 따르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국부의 대열에 올려놓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하지만 전쟁 나니까 한강 다리 끊어놓고 자기 사겠다고 도망가는 노인네가 무슨 얼어 죽을 국부랍니까? 국가의 부끄러움이라면 또 몰라도 박정희 역시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되기도 하고 한 발 물러서서 평가를 유보하기도 하지만 학계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끝난 지 오래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중국이라면 모택동과 같이 공이 과보다 많다는 긍정적 평가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한국에서의 평가는 그 전력을 제외하고 말한다고 해도 경제발전이 독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극자와 진보가 친하고 보수와 극우가 친하겠느냐 하는 점인데 이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념상에서 극자나 극우라고 표현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고 때문에 진정한 진보 세력들은 사회주의나 독재 권력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만은 극우와 보수가 서로 얽혀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사회에서 이러한 이념의 스펙트럼을 따진다는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전통적 이념체계 측국가냐 개인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평등주의냐 개인주의냐를 기점으로 정립되어 온 서구의 인식체계와는 달리 오로지 북한이라는 실체를 정해놓고 이를 용인하면 좌파, 죽여 없애야 한다고 하면 우파라는 식의 단순 무식한 편가르기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추구라는 보편적 지향성에 대한 논의는 대화의 장에 등장하지도 못한 채 서로 이념의 적이 되어 편가르기와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잘 살자는 공화국의 가치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는 고착화된 것이지요. 아니 바꿔 말하면 그런 사회를 고착화시키고 그런 기득권을 유지 발전 확대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념 논쟁을 앞세워 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좌파의 의제 제기에 대하여 시장 논리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너 빨갱이지? 라고 대응한다면 그 자체가 더 이상의 대화의 진척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이념의 잣대를 들이미며 논의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영속화해왔다는 것입니다. 논의를 계속해봐야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의 자체를 회피하면서 시간을 벌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제대로 된 보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은 사회나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그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족을 배신한 친일 세력을 척결하고 독립운동에 몸바친 사람들과 그 후손을 찾아내어 보상하고 일본 식민지하에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을 대표하여 일본과 협상하고 그들이 그토록 숭앙하는 공산주의 척결을 위해 희생해간 전쟁 포로라든지 또는 전사자의 시신을 수급하는 데에 공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또한 군대에서 의문사한 사람들이나 민주화를 외치다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그들이 정치협상과는 별개로 수십 년 동안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전몰자의 시신을 찾고자 북한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한국의 극우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수는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수를 자칭하고 있는 집단들에게 이러한 칭호를 과연 붙여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일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수구 세력은 거의 종교와도 같이 북한을 물고 늘어집니다. 북한의 핵 문제, 인권 문제, 북한의 정통성까지. 그러면서 왜 좌파는 북한에 대해서 침묵하느냐고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런지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한답니까? 그로 인한 결과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적당한 장이 마련되어 오해를 사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북한 인민에 대한 애정이 출중한 사람들이 왜 한국의 인권은 떠나서라도 제일교포들의 인권 문제에는 쥐 죽은 듯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북한의 핵 문제가 그렇게 눈에 가시라면 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핵 문제에는 그리도 관대한 것일까요? 미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일본, 중국 하다못해 지구상의 다른 나라는 다 가져도 북한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 기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웃기는 것은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지 정말이지 웃길 따름입니다. 그럼 유엔은 뭐가 되는 것인지 그런 논리라면 남북축구의 북한국가 울린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제게 북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껴안고 가야 할 우리 민족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엄밀하게 얘기하건대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밖에 모르는 썩은 기득권 세력과 민족을 배신한 친일 쓰레기들의 잔재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합리적인 보수, 위에 말했던 국가와 사회의 보편적이고 건전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진보로 비춰져 있는 현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안부니 전쟁 포로니 군대의 문사니 민주화니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가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가치임에 분명한데 이에 대해 주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전부 진보 진영 측에 있지 보수 진영 쪽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이 부질없는 코미디라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한국의 진보는 보수와 힘을 합쳐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일 잔재와 싸우고 사악한 극우와 투쟁하면서 게다가 합리적인 보수들이 해야 할 역할까지 떠맡아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파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파는 자신 스스로만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만 좌파는 다른 사람까지도 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없기만 한 친일 쓰레기들과 사악한 수구 세력들로부터 이 사회가 결별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더불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썩은 기득권의 특세가 멈춰지지 않고 또한 이런 현실이 극적으로 극복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암담함이 무겁게 마음속을 내리누르는 현실입니다.